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특집 베스트 트레이딩맨 여승재의 투자 만사형통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지금 즐거운 한가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가족들, 친지분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즐거운 명절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2019년 4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시장 오늘 또 단단하게 전략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투자 전략 세워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함께할 투자 만사형통 여승재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풍성한 한가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매년 그렇지만은 추석 시즌 또 이제 하반기 또 한 해를 또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 또 4분기 시즌이 들어오는 것인데요. 자, 연휴 기간에는 뭐 주식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으시겠지만은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 시작은 좀 안 좋았어도 마무리는 좋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시간에 또 좋은 정보 열심히 본방사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불확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던 시장 대응보다는 좀 종목에 집중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알찬 강의 내용 준비했으니까는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추석 특집 방송을 맞이해서 정말 알찬 강의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매일 저녁 시간에 이야기해 주시는 지지 저항 이야기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종목 고르는 법까지 또 찬찬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투자 전략 꼭 세워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조금 더 알차게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는 건데요.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은요, 이 장중에 시황 리딩도 챙겨가실 수 있고 쉬는 날에도 정말 수시때때로 많은 교육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진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자, 조금 더 알찬 오늘 추석 특집 여승재의 투자 만사형통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오래간만에 추석 특집 방송에서 또 미니 강의를 해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한 2년 전에 2017년도인가요? 그 당시 추석 특집 방송에서 서울경제는 아니었지만 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또 기업 설명을 해드렸었고 또 필라코리아 종목을 또 매수의 의견으로 또 제시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뭐 올해 들어와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필라코리아의 그 고점 이후에 또 외국인 수급이 좀 썩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2017년 대비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죠. 하지만 제가 올해 2019년도 특히 7월 달 이후로는 시장에 대한 전망보다는 개별적인 종목들 움직임, 종목 대응이 더 절실하다,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카데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카데미에서 어떤 부분을 또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 또 가르쳐 드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압축 요약을 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시장을 어떻게 좀 보셔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뭐랄까요, 기준과 원칙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해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제 투자 아카데미의 이제 3회 법칙이다라는 부분이에요. 3회 법칙. 제가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 333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뭐든지 주가의 방향성도 세 가지죠. 상승, 횡보, 하락. 예, 그래서 시장을 파악하는 것도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이제 미니 강의 하면서도 시장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분석을 참고해서, 그렇죠? 예,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또 조사기관의 자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시장 파악을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기업 분석하고 시장 분석하는 거 아닙니다. 기업 분석하고 시장 분석은 다른 전문가의 몫이에요. 다른 전문가의 몫. 그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제시가 되죠. 뭐 JP 모건, 모건 스탠리, 뭐 무디스, S&P, 노무라, 예, 국내 증권사도 그렇고요. 그럼 그 의견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 그래서 시황 파악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쉽게. 예. 그나마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로 나눠보세요. 세 가지로. 세 가지로 나눠봅니다. 어차피 주식 투자는 주식. 위험자산이잖아요. 위험자산. 맞죠? 위험자산. 위험자산. 이것을 선호할 것이냐. 위험자산을 어디로 갈지 모른다. 갈팡질팡하는 거죠. 중립적인 의견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마디 하면 우려감이 부각되고 증폭되고 또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 우려감이 또 완화되고 어디로 예상을 하기가 힘든 상황. 그 부분이 중립적이 되겠죠. 중립. 그리고 위험자산의 회피 심리. 딱 세 가지로 나눠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간밤에 미국 증시, 해외 증시의 마감. 그 심리가 고스란히 한국 증시 아침 시장의 시초가에 영향을 주죠. 어디에 영향을 줘요? 종합주가지수. 시초가에 영향을 주잖아요. MSCI의 한국 지수가 어떻게 마감했다? 야간 선물이 외국인 매도로 상승 마감했다, 하락 마감했다. 야간 선물 지수 하락과 상승한 포인트에 따라서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대략적인 시초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위험자산을 선호하고자 했다면 상승 출발하겠죠. 갭상승 출발, 강보합 출발, 상승 출발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초가를 지키고 상승을 하느냐 또는 그 시초가를 지키지 못하고 하락을 하느냐. 그게 심리가 표시되는 거잖아요. 그 심리가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또 10시 반에 개장하는 중국 증시. 그리고 미국 지수 선물의 움직임. 또 최근 들어서는 위안화 영향이 많이 받고 있죠. 위안화 영향도 봐야 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하나하나 찾아보기 어려우세요. 사실 솔직히. 그렇죠. 그럼 누군가는 정보 제공을 해드려야 돼요. 누군가는. 누가 해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그걸 또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정보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아,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가 무엇 때문에 좋다, 나쁘다, 횡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거의 전문가에 준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아카데미에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뭐를 봐야 될지, 뭐를 봐야 될지, 어느 곳을 보고 있으셔야 할지 가르쳐 드린다는 뜻이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시장이 위험자산을 선호하고 있는지 회피하고 있는지
아니면 횡보를 하면서 중립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것만 파악을 하셔도 종목 접근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저는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시장 대응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시장 대응도 위험 자산을 선호하고자 하는 심리가 지속될 수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세요? 계좌의 주식 비중을 늘려가시는 거죠. 시장 대응이라는 것은요, 어떤 종목을, 어떤 업종의 종목을, 어떤 섹터를 사고 파는 것보다도 내 계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의 계좌의 주식 비중을 늘려갈 것이냐, 아니면 줄여갈 것이냐, 그거예요. 그거 시장 대응은. 시장 대응은. 어떤 뭐 특정한 뭐 2차 전지, 뭐 수소차, 뭐 첨단 소재, 장비, 부품, 반도체, IT 쪽, 건설, 뭐 조선주, 운수장비 이런 어느 업종 쪽으로 보느냐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결국엔 내 계좌의 주식 비중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가 시장 대응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는 거죠. 운수장비에서 자동차 쪽을 볼 건지, 조선주 쪽을 볼 건지, 화학업종 내에서 정유를 볼 건지, 기초화학을 볼 건지. 맞죠? 그거예요. 그렇게 333 법칙에 의해서 쪼개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분화. 그러면 훨씬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훨씬 쉽게. 그래서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결국 주식 비중, 계좌의 주식 비중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시장 대응은. 뭐에 따라서? 시황 파악, 위험 자산을 선호할 것이냐, 회피할 것이냐. 그럼 현재 2019년도 7월 달 이후로 시장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사실 뭐 2018년도서부터 쭉 조정을 받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로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회피 심리에 가깝죠. 언제까지 회피를 할까요? 언제까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디선가는 바닥을 만들 것이고 어디선가는 또 선호하는 심리로 돌아설 겁니다. 그럼 선호하는 심리로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또 알고 계셔야죠. 뭐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카데미에서 가르쳐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종목 공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종목 공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종목 공략을. 기준이 굉장히 많잖아요. 투자 성향, 나는 가치 투자자야. 나는 성장주가 좋아. 굉장히 다양한 투자 성향을 갖고 계세요. 개성이 다 틀리시잖아요. 시장이 투자자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투자자가 시장에 맞춰야죠. 시장을 이기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종목 공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에 맞춰서 내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기준과 원칙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성공이 높은, 성공의 신뢰도가 높은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죠. 실패, 손실을 보는 투자의 실패보다는 성공의 신뢰도가 높은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트맨 시간에도 이 수급 종목들, 뭐 단순히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샀다, 기관 투자자가 많이 샀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고르는 기준은. 제가 수급 종목 리스트를 추릴 때 코스피 외국인 5종목, 기관 5종목, 코스닥 외국인 5종목, 기관 5종목, 총 20종목을 선별할 때 단순 무식하게 많이 매수를 했다. 그 기준으로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이 시장 대비
강한가 약한가, 동행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수급의 질, 연속성, 지속성, 지지와 저항,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리스트를 만드는 거거든요. 종목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3의 법칙이잖아요. 3의 법칙, 세 가지. 제가 조금 크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로 수급 공략주죠. 수급 공략주. 수급 공략주. 그리고 제가 만든 검색식이 있어요.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찾는 방법.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찾는 방법. 예, 제가 이름을 붙여서요. 진격 검색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격 검색식.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또 방법이 있겠지만 또 이제 암호명 480이라는 검색식도 있어요. 암호명 480. 근데 이 암호명 480은 좀 종목 주가 흐름이 좀 퍼포먼스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는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은 일단 시간이 되는 데까지 좀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것은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네, 시장에 대해서 제가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해서 아무리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려도 또 지루해 하실 테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핵심적인 것은 그럼 내가 어떤 종목을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가가 될 것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시장에 대한 부분도 좀 짤막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앞전에 코스피 지수 이 1987포인트가 중요한 지지 라인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왜? 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열쇠를 누가 쥐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2016년도에 11월 주간, 월간 종가가 1980포인트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도 있었고요. 근데 이 부분도 이해가 필요해요. 경제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었잖아요. 패러다임을. 근데 지금 결과가 어때요? 결과가. 2년여가 지난 후에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좋아졌나요? 나빠졌나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이죠.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그 당시의 시가를 2018년도에 훼손시키고 2019년도에 저항받고 한 번도 못 올라갔어요. 여기에 상승은 뭐였어요? 기대감이죠. 기대감. 아, 이제 잘할 수 있어. 기대감. 근데 그것이 결과가 좋게 나오면 되는데 결과가 썩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항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현재 아마 요 종가는 좀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1923.98. 제가 이제 이 추석 특집 방송이다 보니까는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은 TV 이제 추석 기간에 보시면서 좀 이해를 좀 하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이 1987포인트를 여기서 무자비하게 이탈을 시켜버렸죠. 그 전주에 아래 꼬리 달고 지키는지. 제가 이 시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집중해서 또 코스피 지수를 또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포인트가 무너지게 되면 이거 누가 무너뜨렸어요? 누가? 이거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무슨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3차 관세,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3차 관세. 자, 1차, 2차, 3차. 1, 2, 3차에 걸친 관세 사랑으로 인해서 이 포인트가 깨져버렸다. 그럼 당연히 이 포인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가시적인 어느 방향이 보여야겠죠? 시간이 걸립니다. 내년까지. 그럼 내년까지 여기 위로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겠구나 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을 걸고. 1923포인트, 3.98포인트인데요. 자, 사실 여기서 이제 바닥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럼 바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아무 이유 없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외국인 기관 수급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한국 증시 바닥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분. 어떤 명분?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에 1, 2천만 원이 아닌 몇십억 단위의 투자를 하는 투자자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너 왜 한국 코스피 샀어? 무슨 이유로 샀어? 설명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이라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어서. 그렇죠. 아무런 이유 없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자, 한국 경제 성장률입니다. 6.5%, 3.7%, 2.3%, 2.9%, 3.3%, 2.6, 2.6, 2017년에 3% 겨우 회복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2.7%. 2019년도 지금 GDP 성장률 얼마로 제시가 되고 있죠?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하향 조정되고 있죠. 하향 조정.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계속 우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뭐 하나라도 개선되는 게 보여져야 된다. 뭐 하나라도. 특히 선행 지수. BDI 발틱 운임 지수가 될 수도 있겠고요.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될 수도 있겠고요.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럼 실물 경제 지표 중에 개선되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런 게 보여야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기관 수급도 그렇고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외부 정보만을 의존하신다면 늦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아카데미를 하면서도 유용한 정보에는 4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가르쳐 드려요. 전제 조건. 전제 조건이 있다. 유용한 정보, 유용한 정보. 그냥 정보도 아니고 유용한 정보. 유용한 정보에는 4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그걸 어디서 먼저 캐치를 하실 거냐, 어디서 보실 거냐도 제가 교육을 해드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그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도. 이게 지금으로서는 물음표예요, 물음표. 물음표를 달아놓고 보는 거예요. 좋아진다, 나빠진다가 아니고 물음표를 달아놓고 보는 겁니다, 물음표를. 좋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그게 그러면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매월 체크하는 거죠, 매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냥 한 번 수치 하나가 개선됐다라고 해서 좋아진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다. 경제학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소한 3번 정도는 연속성을 보여야 돼요. 3번. 3의 법칙이죠. 네. 이런 부분들 물음표를
달아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1900포인트가 바닥이 될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2011년 이후 이 라인 한 1750에서 1800포인트 라인이 바닥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모르지만 만들어는 진다. 만들어는 진다. 만들어질 때 알 수 있는 사람, 먼저 알 수 있는 투자자가 굉장히 유리한 선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투자의 입장에서는 꼭 명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늘 주말에 그 해외 글로벌 증시 마감된 내용, 주요 소식들을 제가 딱 정리를 해서 올려드려요. 저만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공유. 오픈 채팅방에서. 정보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많이 들어오셔야 돼요, 사실. 아시기 위해서는. 들어오시면 제가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주말에 쉬지 않고 주요 소식들을 정리를 해서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아침에 바쁘게 출근하는 시간, 일해야 되는 시간에 그 짧은 시황을 통해서 무슨 그날의 전략을 만드실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미 갭상승에서 출발을 해버리면 대응하기도 늦고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주말에 보다 빠른 내용들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많이 또 들어와 주시면 더 좋은 내용 또 공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결국에는 이제 3회 법칙에서 이제 주가 방향성입니다. 주가의 방향성, 3의 법칙, 주가의 방향성. 이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은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지지, 저항, 돌파. 자, 상승. 상승을 한다고 치죠. 상승했다가 계속 올라가기만 해요? 아니죠? 살짝 눌림목을 줍니다. 어디선가 저항을 받아요. 저항. 저항받고 눌림목 주죠. 눌림목 줄 때 지지를 받아줘야죠. 지지받고 다시 돌파. 그게 상승의 추세잖아요. 지지, 저항, 돌파. 자, 근데 횡보도 있죠. 횡보. 특정한 가격 라인. 이게 가격의 폭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요. 그건 종목의 특성이죠. 개별 종목들의. 어쨌든 특정한 가격을 사이에 두고 주가가 오락가락하는 횡보의 흐름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 짧은 구간은 뭐죠? 짧은 구간? 짧은 상승, 짧은 하락.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해요? 박스권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는 언젠가는 또 방향성을 결정짓습니다. 상단을 뚫고 올라가든가 하단을 뚫고 내려가든가. 그죠? 그럼 중요 가격 포인트에 있을 때, 중요 가격 포인트에 있을 때 얘가 저항을 받는지 돌파를 하는지, 또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받는지 아니면 하향 돌파를 당하는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뭘 보고? 수급. 수급이잖아요, 수급. 매수세가 유입되면 상단선을 돌파해서 올라갈 것이고, 매도세가 출현이 된다면 하단선을 하향 돌파를 할 것이고요. 맞죠? 지지와 저항 돌파예요. 이것을 결정짓는 것은 수급이다. 수급. 하락은 상승의 반대니까 제가 뭐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은요,
상승 N자를 그리는 흐름이 중요한 거죠. 하락 N자를 그리는 흐름은 X. 상승 N자를 그리는 게 동그라미.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거. 이걸 찾기 위해서는 이거가 필수입니다. 필수. 필수. 이것을 모르고서는 이 흐름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필수 안에 수급도 포함이 되죠. 수급의 질. 단순히 거래량만 가지고 보는 거 아니에요. 전거래일의 몇 배, 예?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 증가,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 증가, 거래량 감소, 그 거래량만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그 거래량 안에 숨어 있는 질적인 측면.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했는지, 아니면 외국인 혼자 매수를 해도 강하게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의 매도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건지, 연속성을 갖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시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시중 서점에 나와 있는 대로 전거래일 대비 몇 배 증가하면은 상승의 신호다.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런 거짓말에 속으시거나 엉뚱한 거를 공부하시면서 시간 낭비를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죠.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과 횡보의 그리고 하락의 추세는 결국 지지, 저항, 돌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안에 수급이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3회 법칙이잖아요. 3회 법칙. 세 가지예요. 제가 무슨 특별한 일목균형표, MSC, 오실레이터 이런 거 가지고 복잡하게 설명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일목균형표만 공부하신다고 쳐도 1년 이상 걸리실걸요? 그리고 차트에 그 각종 보조지표 띄워놓고 설명했을 때 상승과 하락이 그걸 만든 사람이 전문가죠. 그걸 만든 사람이 전문가고 그거를 그냥 갖다가 놓고 참고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도 어떤 특정 보조지표에 대해서 3달, 6달, 1년 이상 계속 공부하시면 전문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신뢰도는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신뢰도는. 공부하시는 건 자유예요. 그 보조지표 가지고. 하지만 그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거나 하는 거에 대한 신뢰도, 개개인 따라 굉장한 편차가 발생이 됩니다. 그건 책임 못 져요. 하지만 어떤 보조지표가 됐더라도 이거는 다 공통이에요. 공통. 뭐를 공부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공부하시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내가 스스로 지지저항 돌파를 공부해서 나만의 보조지표를 만드는 게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카데미 회원님들도 이 부분을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 하셨어요. 어려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1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2달 지나가면서 이제는 굉장히 잘 보십니다. 잘 보시고 재밌어 하세요. 틀리면 재미없어요. 그렇잖아요. 10번을 해서 7, 8번을 틀리면 재미가 없죠. 할 맛이 안 나죠. 그런데 10번을 해보니 7, 8번이 맞아. 얼마나 재밌어요. 더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아카데미에서 3회 법칙
이 주가의 방향성, 지지저항 돌파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가르쳐드리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항상 보세요. 상승을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 뭔지. 저항받는 가격을 돌파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저항받는 가격에서 이제 적당한 조정도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올라가는 애들은요, 또 쉬지 않고 내려와요. 그런 경우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급등했던 종목, 언젠가는 또 급락으로 원위치 내려오고. 그럼 멀리 못 갑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타이밍을 잘못 잡으시면 바로 원위치 돼버리기 때문에 멀리 못 가요. 그럼 계좌 수익에 내 자산을 불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부적합하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 종목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그러면, 자, 지금 보시는 것은요, 코스피 업종 지도예요. 코스피 업종 지도. 전기전자, 화학, 서비스, 금융, 운수장비, 의약, 보험, 철강금속, 통신, 유통, 음식료, 운수창고, 이 22개 업종에서 어떤 종목을 픽하실 겁니까? 어떤 종목을? 지금은 주도 업종도 없잖아요. 주도 업종. 또 업종 내에서 주도하는 종목도 찾기 힘들고. 만약에 업종 순환매에 업종 주도주가 있다라면 선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2017년도에 그냥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사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상황이 바뀐 거예요. 시장이 바뀐 거예요. 시장은 늘 바뀌어서 어려운 거예요.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럼 효과적으로 종목을 선택해보자. 효과적으로. 시간 절약. 시간이 곧 비용이죠. 주식 투자는. 효과적으로 종목을 찾아보자. 해서 만든 게 검색식이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뚜렷한. 시장이 약세를 보여도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은 빨간불 켜고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빨간불 켜고 있는 애들 있죠. 업종 내에서 빨간불 켜고 있는 애들 있어요. 이날이 블랙 먼데이였어요. 블랙 먼데이. 전 업종 하락한 날. 코스피 상승 종목이 제 기억으로 64개밖에 안 되는 날이었어요. 상승 종목이 64개.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은 있더라. 그래도. 그래서 시장 대비 강한 종목. 수급이죠. 빠질 수 없이. 수급 공략주로 픽을 한번 해보자. 진격 검색식으로 픽을 한번 해보자. 암호명 480 종목으로 픽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재료, 뉴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이 안에서만 집중해서 공략을 해보자. 세 가지로만. 너무 많아도 선택이 안 됩니다. 너무 많아도. 그래서 수급 공략주로는 제가 이제 가장 최근이에요. 가장 최근. 가장 최근에 말씀드린 게 SKC입니다. 수급 공략주로 가장 최근에. 기간을 보시면은요. 8월 1일서부터 8월 26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면 기관이 공격적으로 담았죠. 기관이. 개인 투자자는 94억 7,100만 원. 외국인 기관. 근데 기관이 외국인이나 개인이 매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공격적인 매수를 해주고 있잖아요. 기관이. 그리고 주가의 흐름. 주가의 흐름인데요. 시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었어요? 코스피 시장은. 처음에. 내려가 있었잖아요. 코스피 지수는. SKC는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6월달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해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네요. 횡보.
횡보 이후에 어디로 간다고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성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그럼 상승이나 하락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느냐? 수급이 쥐고 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격적으로 매수한다고 주가 상승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외국인이나 기관. 시장 대비 견조한 가격 흐름에 기관이 공격적인 매수. 관심 대상이죠, 당연히. 당연히 관심 대상입니다. 상승, 수익 실현. 공략 자리예요. 두 번에 걸쳐서. 8월 달 시장 굉장히 안 좋았어요, 코스피. 코스피 200 종목이에요. 개별 잡주도 아니고 코스피 200 종목. 8월 달에 2번 공략했어요, 2번. 실적 발표하기 전에 2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공략해서 수익 실현 내려왔을 때 다시 공략 수익 실현. 자, 이 횡보 이후에 또 방향성 잡습니다. SKC. 제가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지만 지금 추석에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서 추석 끝나고서 다시 한번 보세요, SKC. 하반기,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에서도 하반기 수익 어디서 나온다 가르쳐 드리기도 했었는데 해당되는 종목입니다, 해당되는. 그러니까 추석 편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열리는 월요일 증시 그리고 올 하반기까지 좀 관심 가지고 보실 수 있는 SKC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검색식 종목을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검색식 종목이에요. 진격입니다. 진격. 이제 8월 7일 날 검색이 된 거예요. 시점은. TPC 보이시죠? 20.91%. 기간 내 최고 수익률. 여기 종가 기준이에요. 장중 고가 기준으로 치면은 30%를 넘어갔었습니다. 종가 기준인 종목이 TPC입니다. TPC. 이 종목도 공략을 했어요. 8월 7일 날 검색식에 포착이 된 기업이고요. 종목이고. 이게 8월 7일이에요. 이날이. 8월 7일. 다음 날 이 아래 꼬리. 이날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략합니다. 왜? 검색식의 목적이 시장 대비 강한 거예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뜻이죠. 아래 꼬리 공략해서 수익 실현했어요. 또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면 이 강한 장대 양봉, 이 강한 장대 양봉을 만든 어딘가에 또 지지받는 가격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또 공략이 가능합니다. 또 사야 할 자리와 매도할 자리가 있어요. 지지와 저항을 알면. 근데 저항이 보이는 가격에서 매수를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지받을 가격에서 사야 되는데. 그게 다음 종목에 조금 더 명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다음 종목에. 제가 우리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종목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수익을 낸 종목이고. 다음 종목은 이제 마찬가지로 진격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포착이 됐어요. 7월 22일에 포착이 한번 됐고 8월 14일에 또 검색이 됐습니다. 삼육물산이에요. 삼육물산. 뭐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25.23%로 찍히는데요. 더 됩니다. 더 위로 올라가 있어요. 두 번이죠. 7월 22일, 8월 14일, 광복절 전날 두 번에 걸쳐서 장대 양봉이 출현이 됐죠. 근데 이날 종가 이하로 안 내려오죠. 매수를 안 준 거예요. 사실은. 매수 기회를 안 준 겁니다. 종가 이하로 내려오면서 지지 가격을 찾는 거예요. 무작정 매수하는 게 아니고. 예? 무조건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지지를 받는 가격을 찾아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종가 위에 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매수 구간이 아니에요. 매수 기회를 제공을 안 했어요.
내려왔을 때 비로소 기회를 제공합니다. 요 가격이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을 줬는데 자 보시면 7,000원, 6,500원 가격 구간이죠. 요 가격 구간. 그럼 이 가격 구간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르쳐 드린다고. 분봉 차트를 보면 나옵니다. 흔적을 남겨요. 돈이 들어오는 흔적. 7월 22일입니다. 7월 22일. 처음 아침에 거래량이 증가한 때가 9시 55분 10시예요. 그 양봉이 여기 있죠. 그 가격이 얼마예요? 6,500원에서 6,000원 가격 사이죠. 여기에서만 내가 공략하겠다. 여기에서만. 다른 가격 다 필요 없고 나는 여기에서만 공략을 하겠다. 그게 이 가격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매수를 해? 아카데미 회원님들은 해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죠. 알면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4일도 지지와 저항 볼까요? 요건 13일이에요. 13일에서 14일 넘어갈 때 양봉 만들 때 자, 요 똑같죠? 7월 22일하고 7월 22일하고 똑같아요. 9시 30분 이후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을 하죠. 요 가격 라인이 얼마예요? 7,500원, 7,000원 사이. 7,500원에서 7,000원 사이. 자, 나는 여기에서만 공략을 하겠다. 손절하는 한이 있어도 짧게 손절을 하기 위해서 난 이 가격에서만 공략을 하겠다. 다른 가격 필요 없다. 좋은 가격 매수하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인내심이 필요해요. 인내심. 오늘 아니면 매수 못하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 후에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인내심이에요. 7,500원에서 7,000원 사이. (7,000원에서) (7,000원) 사이. 맞죠? 어렵고 신기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 명료한 거예요. 제가 복잡한 보조지표를 띄워놓고 설명드린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엄청난 보조지표 여기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이동평균선 몇 개, 그리고 캔들.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주식 공부는. 쉽게 시작하셔야 돼요. 쉽게.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에서 쉽게 기초부터 아주 탄탄하게 실력을 쌓아가실 수 있는 방법을 3의 법칙에 의해서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3의 법칙. 종목 공략을 어떻게 하느냐. 3의 법칙. 그 3의 법칙만 이해하시고 숙지하셔도 주식시장에서 장수하시는데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살아남으시는 분이 강한 자예요.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하반기도 시장 녹록치 않겠지만 그래도 용기를 잃지 마시고요. 여승재 전문가의 아카데미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주 화요일 아카데미 특강을 열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방송으로 매주 화요일 아카데미 방송을 열어드리니까는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남은 휴일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승재 전문위원 추석 맞아서 정말 필살비기 아낌없이 선물처럼 풀어주셨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전문위원회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여승재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팁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들어오시면은요, 매주 화요일 7시부터 8시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에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많이 들어오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남은 추석 명절 조금 더 즐거운 시장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